이번 시간에는 앱 인벤트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이용한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휴대폰의 배경색을 바꾸는 앱, 간단한 계산을 하는 앱, 사진을 찍어서 배경을 바꾸는 앱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앱을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MIT AI2 컴패니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 앱에서, 구글 플레이에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과 와이파이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USB를 연결해 가지고 와이파이가 없을 경우에는 USB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드로이드 폰과 무슨 공유가 모두 없을 때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가 좀 느립니다. 우리는 주로 이 1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의 배경색을 바꿔주는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 버튼이 두 개가 있고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이번엔 두 번째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작동하도록 하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트를 실행하고 화면 디자인 창에서 버튼을 두 개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이 버튼 컴포넌트를 두 번 끌어옵니다. 첫 번째 하나를 끌어와서 먼저 배열을 하고 두 번째 버튼을 또 끌어와서 또 배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버튼을 끌어오게 되면 이 컴포넌트가 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 컴포넌트 창에도 버튼 두 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튼을 선택하는 버튼의 창이 속성창이 나타납니다. 여기 속성창에서 이 글자 색이라든지 글자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글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선택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화면 디자인이 끝났으면 이젠 블록 버튼을 눌러서 블록 코딩 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버튼 1을 클릭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명령 블록이 나타납니다. 그 블록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해야 될 일을 여기 명령을 이 안에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록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블록을 클릭을 했을 때 해야 할 명령을 이 안에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해줘야 될 명령은 이 스크린상에서 바로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을 바꿔줘야 됩니다. set이라는 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1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2 뭘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명령 블록을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나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번에 또 다른 색 원래대로 돌아야 되겠고 여기는 노란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노란색에 해당되는 블록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이 컬러 속성에서 컬러 컴포넌트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컬러에서 노란색을 찾아서 블록을 일단 끌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조립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블록을 조립하면 배경색 바꾸기에서 첫 번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스크린의 백 컬러를 노란색으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 set 명령을 바꿔주는 명령입니다. 노란색으로 to yellow가 되겠죠. 그리고 버튼 1을 클릭을 했을 때 이것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 블록이 있고 이 안에다가 명령문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변수 블록이 있습니다. 이걸 결합을 해서 배경색을 바꾸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배경색을 원래대로 바꿔야 되겠죠. 그게 흰색입니다. 그래서 흰색만 설정을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영문 코드이고요. 자, 한글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경색 언더바 바꾸기 버튼 1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 2의 이름은 배경색 언더바 원래대로.
그리고 스크린 1의 배경색,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글과 영문 두 가지 버전이 있으니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앱 인벤트로 안드로이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예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 두 개를 이제 끌어다가 이 휴대폰에 배치를 하면 그리고 여기 스크린이라는 컴포넌트 아래에 버튼 두 개가 지금 배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버튼에 텍스트를 이제 바꿀 겁니다. 버튼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그래서 이것을 배경색 바꾸기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여기가 배경색 바꾸기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도 역시 이 텍스트를 바꿔주겠습니다. 배경색 원래대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에 대한 것들을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폰트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글자의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버튼에 폰트를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폰트를 14.0인데 이것을 18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글씨가 커졌죠? 그리고 두 번째 버튼도 마찬가지로 이 속성을 바꿔서 18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배경색을 이제 한번 이 버튼의 배경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가 검정으로 되어 있는데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것을 이제 시안으로 바꿨습니다. 예, 시안으로 바꿨고 그리고 첫 번째 버튼도 배경색을 핑크로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속성도 바꿀 수도 있고 글씨체도 바꿀 수 있고 글씨 크기도 바꿀 수 있고 이 버튼의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속성 창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글씨체를 이제 산시리프로 바꾸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화면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지금 여기는 컴포넌트가 두 개가 있죠. 버튼 1과 버튼 2 이렇게 컴포넌트를 끌어다가 넣으면은 배열이 되고 화면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크린이라는 이 개체 아래에 지금 두 개 들어가 있죠. 이 전체 화면이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안에 컴포넌트가 버튼 1, 버튼 2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것들을 이제 클릭을 해서 이 속성 창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다 끝났으면 이제 코드를 작성해야죠. 그럼 블록을 눌러주시면 코드 작성 창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버튼이 이제 우리가 컨트롤 컴포넌트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버튼에 필요한 이벤트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when 버튼 1 클릭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뭘 할 거냐 do 할 명령을 넣어주면 되고 이건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할 명령을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뭘 해주냐면 스크린에 이제 있는 것 중에서 set 스크린 1의 백그라운드 컬러죠. set 스크린 1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바꿔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해서 두 개를 복사를 해버렸는데 두 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밑에 하나 밑에 넣어야 되니까 그죠?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무슨 색깔로 할 거냐? 여기서는 이제 컬러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컬러를 선택해서 컬러가 여기서 핑크가 옐로우인가요? 옐로우를 끌다가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옐로우가 여기 설정이 되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노란색으로 설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원래대로는 흰색이었으니까 흰색을 끌다 넣어주면 원래대로는 흰색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 작성하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노란색,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해서는 흰색이 됩니다. 이게 다 끝났으면 여기서 빌드에서 이제 메뉴를 선택을 해서 이제 APK 파일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APK 파일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QR 코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PC에다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것은 QR 코드를 통해서 이제 이 파일을 업로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을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계속 기다리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걸 좀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면 이제 작성이 끝나면 QR코드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휴대폰으로 이 QR코드를 촬영해주면 바로 연결이 되고 파일이 휴대폰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그 파일을 여러분이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이제 QR코드로 다운받은 파일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일단 휴대폰에서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 하려면 앱을 하나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경우에는 이제 구글 이제 스토어에서 이 앱을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그 앱이 뭐냐면 MIT AI2 컴패니언입니다. 이 파일을 이 앱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앱을 설치한 다음에 그럼 여기 생겨났겠죠. 그럼 이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스캔 QR코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면 이제 화면이 카메라 모드로 바뀌면서 여러분이 그 카메라를 이제 이 PC 앞에다 갖다 대면 이 QR코드 앞에서 나타난 거 있죠. 그것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이것을 이제 다운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운받은 파일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폴더를 찾아가서 그 파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파일은 확장자가 APK이고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준 그 이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하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이 파일을 실행할 파일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동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 실행이 바로 뭐냐면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인데 이 패키지 설치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보안 경고창이 뜹니다. 왜냐하면 이건 외부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경고창을 띄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업로드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설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처를 다시 버튼을 허용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설치를 다시 선택하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완료 메시지가 뜨면서 여기서 이제 실행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 안 했으면 나중에 설치된 것 중에서 아이콘을 찾아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설치를 이제 저기서 바로 하지 않고 이제 종료를 했다면 이 설치된 파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면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제 코드가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배경색 바꾸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설정되어 있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들어가면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산기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위쪽에 값을 넣고 아래쪽에 박스에도 값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사칙 연산 버튼을 눌러주면 그 결과가 세 번째 텍스트 박스에 표시되도록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레이아웃에서 horizontal scroll arrangement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먼저 여기다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다가 이제 이 컴포넌트가 버튼이 지금 여기 4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4개의 버튼을 한 열에다가 배치를 하려면 이제 레이아웃을 먼저 배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끌어다가 4번을 끌어다가 4개를 이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레이블을 이제 넣었습니다. 이건 버튼이 아니니까. 자, 그것들이 이제 각각 이 컴포넌트 창에서 어떻게 배열되는가를 보시죠. 버튼이 지금 4개가 있으니까 4개가 한꺼번에 다 있고 이것이 horizontal scroll arrangement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위 컴포넌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텍스트 박스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이 텍스트 박스 3개를 끌어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이 컴포넌트 창에서 텍스트 박스 1, 2, 3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레이블도 보면 그냥 배치하지 않고 horizontal scroll arrangement 하나를 더 끌어다가 여기다 배치하고 그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 창에서 지금 이 컴포넌트들의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버튼 언더바 덧셈 이런 식으로 이름 바뀌어 있죠. 이걸 바꿀 때는 여기 리네임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이 컨트롤의 이름을, 이 컴포넌트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들의 이름이 바뀌어 있죠. 버튼 언더바 덧셈 이걸 클릭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버튼 클릭 이벤트 블록을 꺼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버튼 언더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4개의 블록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버튼, 덧셈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텍스트와 텍스트 박스 2에 있는,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 1은 이제 이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 자체를 의미하고, 여기서 이 뒤에 있는 텍스트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객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객체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 값,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이죠. 텍스트 박스 2의 텍스트 값, 여기 자세히 보면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통 객체들은 어떻게 붙이느냐면 객체 이름 점 텍스트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덧셈 연산이 지금 필요한데, 그 연산은, 여기서 이제 찾아서 이 블록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텍스트 박스 3로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 1과 텍스트 박스 2와 텍스트 박스 3를 각각 클릭해서 이 각각의 블록들을 찾아와서 합쳐주면 바로 덧셈 연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뺄셈, 곱셈, 나눗셈도 할 수 있습니다. 폰에서 앱이 설치됐으면 앱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이제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창에다 값을 여기서는 123이라는 값을 넣고, 두 번째는 326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창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덧셈을 클릭을 하면 덧셈이 수행이 되고, 뺄셈을 클릭을 하면 뺄셈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곱셈을 클릭을 하면 곱셈이 수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 프로그램을 한번 처음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y 프로젝트에서 Start New 프로젝트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기 이름을 calc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 인벤트 창이 나타나고 아무것도 없는 창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텍스트 박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그러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 3개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3개를 넣죠. 근데 이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 레이어를 하나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이아웃에서 이제 horizontal arrangement, horizontal scroll arrangement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다가 이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버튼 4개를 내야 되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하나를 넣고 또 두 번째 버튼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자, 이 버튼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3개, 그리고 버튼 4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버튼의 이름을, 이 버튼 1이죠. 이 버튼 1을 이제 우리가 덧셈으로 할 거니까 여기서 텍스트 버튼 텍스트 1 이 값을 덧셈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덧셈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을 이제 뺄셈으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이제 곱셈
곱셈으로 곱셈으로 x로 쓰셔도 좋고 곱셈. 그 다음에 네 번째 버튼은 나눗셈이죠. 나눗셈 표시가 없기 때문에 슬래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연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넌이 돼야 돼요. 자, 2개 값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군요. 레이블 하나 넣겠습니다. 레이블은 이 사이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 레이블 값은 여기서 넌이 되겠습니다. 넌.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중앙에 오도록 한번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자, 이 컴포넌트들을 중앙에다 오게 하려면 스크린을 이제 스크린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이 스크린 컴포넌트에서 Align Horizontal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랩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센터로 해주면 가운데로 옮겨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 이름을 바꾸려면은 이 컴포넌트 바꾸고자 하는 컨트롤을 클릭하고 여기서 Rename을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름을 바꾸게 되어 있죠. 버튼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버튼 언더바 더 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요령으로 나머지도 다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Rename 버튼 벨셈 Rename 버튼 곱셈 Rename 버튼 나눗셈. 이제 화면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블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 이제 덧셈 버튼을 눌러서 이제 덧셈 연산 버튼 언더바 덧셈 클릭이 되겠죠. 이것을 걸어다 놓고 두 번째는 이걸 걸어다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곱셈입니다. 곱셈. 네 번째는 나눗셈. 이렇게 이제 코드 블록을 다 각각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텍스트 박스 1, 2, 3를 찾아야 되겠죠.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값을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가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꺼내오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2에 또 같은 것을 이제 꺼내와야 되겠죠. 텍스트 박스 2에 텍스트가 있네요.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3에 넣어야 됩니다. 텍스트 박스 3 보면은 이것은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합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텍스트 박스 3점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겠네.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자, 문제는 이제 이거 두 개를 이제 더해서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덧셈을 해주는 블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블록이 아마 이 매스 블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매스 블록에 보면 여기 덧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하는 건 이것과 이거 두 개를 더할 거죠. 두 개를 더해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이 블록을 갖다 그러다 놓으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블록을 넣고 그 다음 이 블록을 여기다가 하나 넣고 이 블록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덧셈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하나를 이제 만들었죠. 나머지는 같은 요령을 만들면 되니까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좀 쉽게 하려면 이걸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duplicate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제 일단은 이렇게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연산이 바뀌어야 되겠죠. 인터셈이 뺄셈이 돼야 되니까 이 연산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매스에서 이제 뺄셈을 하는 연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뺄셈을 하는 연산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이걸 각각 이제 넣어주고 이걸 빼버리고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요령으로 이제 다시 곱셈을 찾아보죠. 곱셈이 여기 있습니다. 곱셈이 있고 또 나눗셈 찾아보겠습니다. 나눗셈이 있네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거 빼다가 이 볼록에 넣어주고 이것도 빼다가 이 볼록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 볼록은 버리는 건 휴지통에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휴지통에 버려버리고 이 볼록을 여기다가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 넣고 이 볼록은 버리고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령은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컴파일을 하고 이제 안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자면 여기서 빌드에서 여기서 이제 APK 파일을 만들기 위한 QR 코드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QR 코드를 여기서 이거 선택을 하면 이제 여기서 QR 코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컴파일이 끝나고 나면 QR 코드를 띄웁니다.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주면은 휴대폰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휴대폰에 이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쓰면 되겠어요. 이런 과정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 인벤트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내거나 진동을 발생하는 그런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양이 사진을 클릭을 하면 고양이 소리가 나고 버튼을 눌러주면 피아노 소리가 나는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이 사진을 클릭하거나 휴대폰을 흔들면 소리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파일이 필요한데 고양이 사진과 고양이 울음소리 파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고양이 사진을 클릭을 하면 소리가 나거나 휴대폰을 흔들면 소리가 나겠습니다. 그 파일은 이제 이 주소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화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저기를 클릭을 하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kitty.png 파일이 고양이 사진이고 mew.mp3 파일이 고양이 울음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 사진을 클릭하거나 또는 휴대폰을 흔들면 고양이 소리가 나는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자면 고양이 사진과 고양이 울음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을 주소로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일단 그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 kitty.png 파일과 mew.mp3 파일인데 지금은 여기는 업로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로드 파일을 누르고 여기서 파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해당 폴더를 찾아가지고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 디자인 일단 이렇게 업로드 됐다고 하면 화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고양이는 어디다 올렸냐면 버튼에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일단 끌어다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고양이 사진을 올린 것이죠. 고양이 사진을 그러다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버튼에다가 만약에 고양이 사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바로 여기서 여기 속성에 보시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이 중에 사진을 올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가 있죠. 여기 이미지. 이 이미지에서 논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클릭해 주면 이제 우리가 업로드 할 수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기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kitty.png와 mew.mp3가 있죠. 근데 이건 이미지니까 kitty.png 파일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업로드 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OK를 여기서 파일을 이제 kitty.png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OK를 해주면 그림이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림이 이미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그림을 올리면 됩니다. 버튼을 올리고 그리고 버튼에서 속성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이미 업로드 파일을 해서 올려놔야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사운드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보시면 여기 사운드가 있죠. 그래서 이 사운드를 끌어다가 여기 넣어주면 사운드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표시가 됩니다. 이미 사운드가 있는데 또 왔으니까 지금도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지우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이제 센스죠.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을 감지하기 위해서 가속을 시키는 때 가속도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속도 센서를 여기다가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가속도 센서도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했는데요. 첫째, 버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버튼에다가 고양이 사진을 올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운드 컴포넌트로 사용할 거고 가속도 센서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면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에는 보시면 일단 버튼을 이제 클릭, 고양이 자체가 버튼이죠. 그래서 이 버튼을 이제 버튼 이벤트에서 버튼 1을 클릭을 해서 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 블록을 일단 여기다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양이 소리를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운드가 바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양이 소리를 이미 이제 여기서 mew.mp3를 올려놨는데 자, 우리가 사운드 컴포넌트에 소리를 낼 이제 음원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소스에 이미 우리가 올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mew.mp3 고양이 소리가 있죠. 이걸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OK를 해주면 이 소스가 이제 사운드 컴포넌트에 우리가 연주를 할 음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소리를 낼 시간입니다. 미니멈 인터벌. 그래서 500으로 이제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500mm 추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가속도 센서도 이제 여기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최소의 이제 인터벌 시간을 여기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민감도를 이제 적당한 선에서 보통으로 이제 설정해 놨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조정해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죠. 자, 블록에서는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뭘 하느냐 하면 소리를 내야 되겠죠. 버튼을 클릭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운드를 이제 사운드에서 소리를 내는 기능이 이제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준 것이죠.
그러면 고양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고양이 소리가 나는데 그 다음에 또 진동을 했을 때도 고양이 소리가 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사운드에서 이제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바이브레이터, 진동을 올리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제 기능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진동을 지속하는 시간이 있죠. 여기는 밀리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숫자 500을 이제 끌어다가 매스에서 이 숫자를 끌어다가 넣고 이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500으로 이렇게 하면 500m초 동안 소리가 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블록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면 각각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진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나고 보통 휴대폰에서 진동도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소리가 나면서 휴대폰에 울리도록 500m초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가속도 센서, 휴대폰을 흔들었을 때 이제 쉐이킹이 되겠죠. 여기서 바로 휴대폰을 쉐이킹, 흔들었을 때, 그럼 이제 가속도 센서가 쉐이킹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역시 고양이 소리를 내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사운드 플레이 이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 다 코드 작성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에 프로그램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빌드를 해서 app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QR 코드를 찍어서 휴대폰으로 업로드를 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블록의 핵심 부분만 다시 설명하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사운드를 플레이하고 또 진동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500m초 동안. 그리고 휴대폰을 또 흔들었을 때는 액셀러미터 센서가 쉐이킹을 했을 때 그때 사운드 플레이를 해줍니다. 피아노 만들기 앱을 소개하겠습니다. 피아노 만들기 앱은 이제 화면에다가 버튼을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버튼을 만들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들은 이제 도레미파솔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이제 소리 파일, mp3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건반을 이렇게 8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버튼으로 지금 이렇게 8개가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소리 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음원들이 지금 사운드로 들어가 있는데 사운드 1, 2, 3, 4, 5, 6 그리고 뭐 웨이브 7, 8 이렇게 파일이 좀 섞여 있습니다. 사실 같은 파일이어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개의 음이 지금 들어가 있고 이 음들을 이제 업로드 파일을 통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이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각각의 음들을 이제 첫 번째 음을 sound1.mp3 파일로 연결했죠. 도움, 이걸 도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은 sound2 이런 식으로 높은 도까지 이렇게 이제 웨이브 파일과 MP 파일이 좀 섞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원들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버튼 8개를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이제 색깔을 넣었습니다. 빨간색, 두 번째 버튼은 오렌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이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꽉 차 있죠. 그러자면 여기서 위스에서 여기서 이제 필 페런트 그러니까 이 버튼이 들어있는 이 부모 페런트가 스크린이죠. 이 스크린의 넓이만큼 꽉 채워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꽉 채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 디자인을 이렇게 끝내고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보면
버튼이 이제 전부 8개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첫 번째 버튼, 이 버튼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음이 이제 8개가 있어요. 드레미파 솔라시도. 이 도를 이제 플레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call to play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을 연주를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음을 연주하고, 버튼 2는 이런 식으로 8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소리만 내게 했는데, 좀 복잡하게 하면 이 소리를 저장하게 해서 그것을 다시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것이 저장된 파일, 즉 녹음된 파일을 연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이제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이제 소리를 내는 것만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부분 핵심 부분만 설명하면, 이제 도움을 내려면 이제 도를 플레이하는 거고, 레는 레를 플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제 앱 인벤트에서 프로그램 작성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 인벤트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